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스터리 점사 토크쇼 신들러 리스트 MC 판게요 전환규입니다. 오늘도 어마어마한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아우 눈부셔. 무단계의 셀럽 두 분이십니다. 먼저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신의 제자 대국당 용해 장군입니다. 장군. 네. 어머 어제 성인식 끝나셨나봐요. 네. 안녕하세요. 천지신명을 모시고 있는 황우신국 심소정입니다. 자, 오늘의 공통 키워드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죽음의 그림자 국내 스타편 1탄으로 제가 맡은 인물은요 박용하입니다. 노래면 노래, 연기면 연기, 다재다능했던 스타 박용하 씨. 그는 가수이자 배우로서 국내 많은 대중들의 사랑은 물론 한류 스타로서 일본 팬들의 열렬한 사랑을 받았던 최고의 스타였죠. 선생님도 혹시 박용하 배우님께서 출연했던 드라마 기억나시는 거 있어요? 저는 겨울연가 이제 조연우도 나왔을 때 그 되게 인상 깊었고 그다음에 이제 오네요. 오네요. 완전히 거기서 그냥 이제 몰입을 할 정도로 봤었어요. 몇 번씩. 야, 제가 황우신국님 한 몇 번째 뵀는데 이렇게 잇몸이 열리는 날. 아, 정말 팬심이 있네요. 네. 네? 네. 혹시 저는 뭐 같은 세대니까 같이 보고 느끼는 건데 뭐 저는 특히나 겨울연가. 겨울연가. 얼마나 미소년이었어요. 그 기다림이 엄청났었잖아요. 잊어버릴까 약간 무단계 송혜교 스타일이시네. 아, 또 왜 붕붕 띄우십니까? 오늘 안 붕 띄우셔도 뜨는 게 돼. 좋죠 뭐. 가만히 있어요, 김혜수님.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010년 6월 30일 어스름이 낀 새벽 2010년 월드컵이 한창인 시기로 파라과이와 일본전에서 일본이 승부차기로 패배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정작 나라 행사였던 월드컵의 결과보다는 전혀 다른 소식이 뉴스 속보로 보도되었는데요. 그건 다름 아닌 배우 박용하 씨의 사망 소식이었습니다. 그는 강남구 논현동 본인의 자택에서 목을 메어 숨진 상태로 발견됐는데요. 1977년 8월 12일생 뱀띠였던 박용하 씨. 너무 안타깝죠. 국내외 많은 팬들에게 그토록 사랑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그에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만들었을까요? 너무 속상하고 너무 안타깝고 화가 날 지경입니다. 그 이유 한번 여쭤볼까요? 마음의 짐이 너무 크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기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부모님이 조금 안 좋으신 시점도 있었고 네. 또 자기 인생에 대해서 많이 고뇌를 했던 시기점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욕심이 되게 많잖아요. 왜냐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진짜 힘든 아이들한테 학교도 지어주면서 그 노력을 진짜 많이 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이렇게 뚝 떨어졌다는 거는 그만큼 자기만의 자존감이 한순간에 뚝 떨어졌고 그 짐이 너무 짓누르다 보니까 이기질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자기만의 고충이 셌다.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 사람이 한류 스타고 자기가 한때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태극기 휘날리듯이 날린 사람인데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내려가고 있다 보니까 자기만의 가슴앓이, 속병 너무 우울했던 거예요. 뭐 우울증에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자기만의 그냥 자괴감이 진짜 내가 이대로 못 일어나나 내 다리 쓰러져야 되나 막 이런 거에 이 사람이 그냥 강하지가 못하니까 그거를 못 이기고 그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깊숙하게 네. 미스테리를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하 씨의 사망 전 일상을 살펴보면 그는 위암 투병 중이던 아버지의 병간호를 맡았다고 해요. 아버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자주 했으며 지인들에게는 힘들어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다고 합니다. 박용하 씨는 2010년 6월 30일에 사망했고 그 뒤로 그의 아버지가 2010년 10월 22일 생을 마감합니다. 결국 같은 해에 함께 납골당에 안장된 두 부자가 서로의 죽음에 영향을 준 게 아닐까 싶어지는데요. 쌤들이 보시기엔 어떤가요? 박용하 씨와 그의 아버지의 죽음에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연관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에 대한 책임감이 되게 강했잖아요. 박용하 씨가 그죠? 부모님의 그 효도에 대한 게 되게 강했는데 자기가 되게 바쁘다는 걸로 조금 늦춰졌던 아버님의
그 병 수발 같은 거 그런 것 때문에 자기 이제 혼자만의 진짜 되게 많이 힘들어하고 했던 모습이 있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자식이 죽고 나서 아버지가 그 아버지 역시도 자손을 이렇게 사람인자 같이 서로가 기대고 있었거든요. 부모 자손 간에. 그러니까 그 자손이 뚝 하고 떨어져 가니까 당신이 기댈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신 스스로가 그 생을 이 끈을 놓지 않았을까. 그래서 자손하고 같이 가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같이 사망을 하게 된 이유가 약간 그럴 수도 있겠다. 부부 관계가 부부도 그렇죠. 돌아가시면 또 따라 돌아가신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네네. 그런 경우도 많고. 근데 또 이 박용화 씨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병이 들었다 보니 자기가 얼마나 못 해준 게 얼마나 죄책감이 얼마나 많이 들겠다. 좀 착하잖아. 또 마음도 여리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주다 보니까 자기도 이제 도저히 못 견뎌서 이 저기를 했는데 부모님은 또 이렇게 내가 자식한테 받았는데 내가 자식을 생떼 같은 자식을 앞세웠는데 내가 살아서 뭐하나 그러면서 그 해에 포기를 다 하신 것 같아요 부모님. 박용화 씨는요 생전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레인맨이에요. 네. It's rain, come on요. 이게 아니라 레인맨. 네. 말 그대로 비를 몰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콘서트, 팬미팅 등 중요 행사가 있는 날에는 어김없이 비가 내렸다고 하죠. 그가 정말 비를 몰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 주듯이 장례식 때도 비가 내렸고 1주기 추모식 때도 비가 왔고 2주기 추모식 때도 폭우가 내렸습니다. 박용화 씨는 정말 비를 몰고 다니는 사람이 맞을까요? 박용화 씨와 비 내리는 날씨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야 이거 만약에 딱 연관성이 떨어지면 있어요. 사주팔자에 물이 진짜 많거든요. 물.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재물도 많았잖아요. 아. 어마어마한 그 재물을 자기가 쓰는 것보다는 남을 위해서 되게 많이 썼잖아요. 네, 맞아. 그죠? 기부도 많이 하시고. 그럼요. 기부는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쪽에 가서 진짜 학교도 많이 져놓고 남을 위해서 내가 쓴 거는 아주 소소하고 다 기부 형식 져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사주에 무지 진짜 많거든요. 강하고. 혹시 황기 씨 기억하세요? 우리나라 노태우 대통령 집권 당시 네. 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죠. 네. 왜냐하면 노태우 대통령 사주가 이 물이 엄청 많거든요. 야 그런 분들이 있구나. 네. 아니 또 근데 맞아요. 이분 사주에는 물이 엄청 많기 때문에 요 선생님 말씀대로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이거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것도 자기가 어디를 움직이려 그러면 비가 엄청 많이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비. 그러니까 비하고 같이 가지. 사실 비 오면은 취소가 되는 경우인데 워낙 스타시기 그치. 때문에 오히려 이게 문화가 돼서 네. 지금 막 물총 쏘는 축제도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시대를 지금까지 계셨으면 진짜 물축제는 혼자 담당했을 텐데 맞죠? 왜 옛날에 사극에 봐봐요. 비가 안 오니까는 그냥 제까지 지내고 난리잖아요. 근데 말이죠. 네. 이렇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박용화 씨에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펼쳐집니다. 그죠. 박용화 씨가 활동하던 당시 함께했던 매니저 이 씨, 그는 상주 노릇은 물론 추도사까지 낭독하며 고인에 대한 예우를 갖추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납골식 말미에는 눈물을 쏟으며 슬퍼하기도 했죠. 하지만 박용화 씨의 사망 일주일 뒤 이 씨는 자신이 관리하던 박용화 씨의 도장과 예금 청구서를 위조해 은행에서 약 2억 4천만 원을 꺼내려 시도했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은행 직원에 의해 거절당합니다. 수상한 점은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2,600만 원 상당의 박용화 씨의 음반, 사진, 카메라 등 유품을 몰래 빼돌려 사기 혐의의 수사까지 받게 됩니다. 고인의 유품에 함부로 손을 대는 것은 이 씨만의 얘기는 아닐 것 같은데 특히 요즘 중고 시장이 활발하게 너무 활발해졌잖아요. 네네. 그렇죠. 고인의 유품을 함부로 되팔거나 하는 행동, 물론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게 되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신적인 영역에서 그냥 함부로 팔면은 저는 왠지 안 좋은 기운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거는 함부로 팔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그 옷을 파는 것이 아니라 소각을 시켜드리잖아요. 맞아. 왜 소각을 시켜드리냐면 그 소각을 함으로써 혼백이 같이 따라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함부로 들고 파는 거는 그만큼 고인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매니저 되신 분도 이 박용화 씨를 돈으로 본 거지 하나의 사람을 본 게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선생님 말 맞다나 중고 우리는 아니까 다
태워요. 하지만 모르는 분들은 그 얼마면 이거 팔면 얼마인데 뭐 몇천 원인데 뭐 돈만 원인데 이런 식으로 다 팔잖아. 그 사람이 돌아가시면 아깝잖아요. 명품이잖아. 그러니까 자기네가 갖다 입는데 그 사람이 조금 입을 때는 몰라요. 근데 좀 한 20일, 한 달 요 정도 되면은 이 사람이 시름시름 아파. 병원에 가도 변명도 안 나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한테 의뢰를 하잖아요. 그래서 구술하다 보면 이게 누구 거 입지 않냐 이렇게 하다 나오면 있다고. 오. 그럼 갖고 와라.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다 소각을 시켜라. 형제들이 다 놀아가졌대.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자면 장례를 치른 후 3일째가 되는 날을 지내는 제로 첫 번째 성묘인 사무제, 박용화 씨도 장례식을 치른 후 사무제를 지냈고 파주 약천사에서 49제도 치렀다고 해요. 이처럼 장례식과 더불어 고인의 넋을 달래고 기리는 의식이 많지 않습니까? 네. 사무제와 49제부터 천도제까지 자살, 사고사, 자연사한 경우를 각각 나눠서 쌤들께 의견을 좀 구해볼게요.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 49 자살할 경우는 보통 요즘은 사무제도 안 해요. 그날 이제 오늘 만약 예를 들어서 화장을 했으면 그날 그냥 탈상을 해버리세요. 이게 시대가 변화가 되니까 이게 점점 줄어드는데 자살하신 분들은 사실은 많이 빌어주고 닦아줘야 되는 거고 또 아파서 병들어서 가신 분들은 저희가 하는 소리가 있어요. 왜 아픈 사람들은 오래 누워 있으면 진짜 욕심은 살아생전에 욕심은 맞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면 한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한풀이를 하기 위해서 천도제를 하거나 뭐 씻김을 하거나 아니면 진우기를 해서 이 원혼망자가 살아생전에 하고 싶었던 말을 들어봐라.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해주고 자연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진짜 당신 세수대로 가셨으면 최고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좋은 곳으로 가시게 그냥 한두 번 이렇게 하시게끔 이제 그렇게 해드리죠. 그러면 우리 한번 여쭤볼게요, 쌤. 직접 그런 가정들이 고충을 갖고 상담을 받으러 오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거의 해결해 주신 경우가 많잖아요. 맞죠? 그렇죠. 우리가 그런 거를 해결을 해주는 사람이니까. 요즘에는 스피드 시대고 이렇게 알리지를 않아. 그냥 몰래 조용조용히 자살하신 분들은 창피하다고. 맞아요. 그래서 그냥 몰래 다 그냥 우물쭈물 해갖고 그러고 의뢰를 우리들한테 맡겨버리지. 응, 그리고 아무 탈 없네. 뭔가 그런 일이 있고 집안에 우환의 연속이 있다면 두 분을 한번 찾아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도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연예인 DC 됩니까? DC 더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어부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주먹을 꽉 쥐시는데. 그럼요. 아니 근데 다둥이 아빠라 더 받아야 돼. 일이 점점 커지네. 이런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인간 운명의 부조리, 인간 존재의 불안을 통찰했던 소설가 프란츠 카프카는 인간의 죽음에 대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죽음이란 날마다 밤이 오고 해마다 겨울이 찾아오듯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밤이나 겨울이 오면 준비하듯이 죽음에 대한 준비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훌륭한 인생을 사는 것이지요. 우리들이 훌륭한 인생을 살면 살수록 죽음은 더욱더 무의미해지며 그에 대한 공포도 있게 만듭니다. 이미 정해진 생사는 바꿀 수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선택의 기로에서 결과는 언제든 바뀔 수 있죠.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그 결과가 여러분의 인생을 훌륭하게 이끌 수 있는 거겠죠. 이 선한 영향력을 드릴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이만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에너지를 모아서 좋은 에너지, 선한 영향력 팍팍 이러면서 마무리하시죠. 자, 여러분들 집안에 우환이 없길 바라면서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길 바라면서 신들러 리스트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팍팍 드리겠습니다. 좋은 에너지 팍팍!